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민영입니다. 일단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용이 많이 딱딱하고 지루하고 심지어 졸리실 텐데요. 금방 끝나니까 잠시만 참아주시면 곧 좋은 시간이 올 겁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에 4번의 추경과 3번의 국가재난지원금 그리고 올해도 추경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내년 예산은 600조 규모일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연금 괜찮을까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재정 수지 및 국가 채무의 악화 추세는 당분간 불가피하지만 아직은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4월부터 정부는 2022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시작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안 편성도 시작되고 정말 바쁘고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산에 포함되면서도 균형이와 관련 있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그리고 균형이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릴 때 배운 경제 주체 3가지 기억하시나요? 가계, 기업, 정부.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요. 그 3 주체 중에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국가 재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경제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으로 크게 나뉘고요. 공공 부분은 다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이 속하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뉩니다. 오늘 주로 설명드릴 부분은 중앙정부 재정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2021년 일반회계 314조 8천억 원, 특별회계 60조 2천억 원, 기금은 182조 9천억 원으로 총 558조 원인데요. 균특회계는 10조 3천억 원 규모로 기타 특별회계에 속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산과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가재정의 약 60%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요.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정 사업 운영을 위해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직접 조성하거나 민간이 조성한 기금을 정부가 출연하는 형태로 예산에 비해 집행 자율성이 보장되고 계획 변경 또한 자유롭습니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 주체는 문화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고요. 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관리 주체가 됩니다. 모든 예산은 중앙부처가 직접 운용하는데 기금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예산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지만 예산과 기금 모두 법률에 근거해 설치 운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재정의 규모와 재정을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총 수입 482조 6천억 원, 총 지출 558조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각각 0.2%, 8.9%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와 그린 뉴딜 핵심 분야인 산업, 환경, R&D 분야와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일자리 분야, 안전 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 SOC 분야 등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과 혁신 성장 가속화를 위해 올해도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했는데요. 경제 회복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여건 약화 탓에 수입은 살짝 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출 또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회에서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 물량 확보, 보육 및 돌봄, 필수 노동자 작업 환경 보호, 보훈, 장애인 지원, 탄소 중립 선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통합 재정 수지 적자가 75조 4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적자 폭은 GDP 대비 3.7% 정도인데요. 국가 채무가 4차 추경 때보다 109조 1천억 원 정도 늘어서 4차 추경 기준 43.9%에서
47.3%로 껑충 뛰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재정 수지 및 국가 채무의 악화 추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이 코로나로 악화된 국민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인데요.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2005년에는 7개 회계로 분산되어 있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들을 균특회계로 통합하는 한편 지자체, 보조금, 양여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해 약 5.4조 원 규모로 균특회계를 첫 운용합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명을 바꾸고 행정구역 단위의 분산투자를 시도간 연계투자로 광역화했습니다. 특히 2010년 포괄보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며 균특회계 규모가 확대됩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회계명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개인 삶의 질을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현재죠. 회계명칭을 균특회계로 복원했고 균특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회의 효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분권, 포용, 혁신을 가치로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의 마련에 정책 중점을 두고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균특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를 꼭 알아야 되는데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경비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 비중이 높고 지역 간 세원 불균형으로 지역 격차 문제가 심각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방재정조정제도입니다. 국가가 지자체에 일정한 재원을 이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이전 제도인데요. 국가가 지자체에 재원을 이전해 주는 방식은 크게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용도와 조건이 지정된 특정 목적의 재원인 반면에 교부금은 국세 수입 일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행정 운영과 교육자치단체 운영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포괄보조금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에 따르면 각 시도, 시군구별로 세출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사업별로 사용 용도를 금액을 지정해주는 일반적인 국고 보조금 제도와 달리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업을 선택하는 구조인데요. 포괄보조금은 균특회계의 핵심으로 보조금과 아닌 보조금과 교부금의 장점이 섞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재부가 17개 시도에 1년치 용돈과 메뉴판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그 용돈으로 마음대로 메뉴를 골라 중앙부처에 주문을 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재부의 배분 모델에 따라 공정하게 지출 한도를 배분하고 사업 선택,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고도의 자율성을 지니며 엄정한 성과 평가를 통해 차년도 재원 편성에 반영합니다. 다만 포괄보조금 형태로 내려주는 지출 한도는 국회 예산 심사 시 증감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유럽, 스웨덴에서 처음 출발했고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균특회계의 분류인데요. 균특회계는 지역 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과 세종계정, 제주계정 이렇게 총 4개의 계정으로 나뉘고 사업 편성 방식에 따라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과 부처 직접 편성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자율편성 사업은 2020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19년 36개에서 2020년 3.5조 규모의 21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현재 13개만의 포괄보조금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시도자율 편성 시 과소 투자 우려가 있는 시군구 생활권 사업은 소유 예산을 별도로 산정해 시군구별로 한도를 배분합니다.
전국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해 총 229개 시군구로 구성됩니다. 229개 모든 시군구는 우선 일반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 지역, 특수상황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중 낙후가 심한 지역은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역별 구분이 아닌 전국을 63개 행복생활권 설정에 따른 다부처 연계 협력 지역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5가지 유형의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보조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기재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005년 5.4조 원 규모로 출발해 소폭으로 증가하다 2009년 9.6조 원으로 급등했는데 사회계에 있던 광역 기반 시설 사업이 균특 지원 개정으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2019년에는 10.7조 원으로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2020년 폴가보조금 사업 지방 이항으로 인해 9.2조 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자율개정 2.8조 원, 지원 개정 7.5조 원 등으로 총 10.3조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균특 사업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 생활 SOC, 문화체육 돌봄, 기초인프라 복합화, 노상수도 정비, 산단 진입도로 및 광역철도, 취역지역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이 포함돼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를 위한 거점 병원, 전문 병원 투자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R&D 분야 등 시군구, 시도 자율 편성 그리고 부처 직접 편성까지 균특 회계 사업은 보통 주민들의 일상과 관련 있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권역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부처 직접 편성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시도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부처에서 직접 편성한 사업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핵심 사업 소개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25조 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전략 사업으로 R&D 투자 등 지역 전략 사업 육성에 2조 9천억 원,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에 6조 4천억 원,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에 11조 8천억 원,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에 4조 3천억 원이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4월 정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부처별 칸막이를 허물고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건립하는 건데요. 생활 SOC 시설 13종 중에 2종 이상을 단일 혹은 연계해서 한 부지에 건립하면 국고 보조금을 10%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균형위는 2019년 총 289개의 건을 선정했고 2020년부터 3년간 국비 8,50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 주차장, 로컬푸드 복합화센터는 21년 신규 추가된 시설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입니다. 다부처가 동시 지원하는 지방 분권형 균형발전 사업의 모델로 지자체가 주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3년간 국비 총 1,000억 원이 예산에 편성됐고 2019년 300억, 11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305억, 2021년 올해까지 추진됩니다. 이거는 11개 시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혁신 성장계획입니다. 중앙부처의 지역혁신 사업,
시도의 자체 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 혁신 성장 방향에 부합하는 시도 주도의 연계 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를 위한 정책입니다. 올해 각 시도에서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4개 부처 총 11개 사업, R&D와 산업 기업 육성에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이 중 지역 혁신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혁신 성장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역 혁신 성장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정부 예산에 반영합니다. 2021년도 지역 혁신 성장 계획 추진 상황은 시, 도, 균형위가 공동 관리하고 올해 추진 성과에 대해 내년에 평가를 실시해 지역의 혁신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2년 지역 혁신 성장 계획은 3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종합시스템 나비스 방문하시면 균특회계와 포괄보조금 뿐만 아니라 정보협력 포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